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명 김세용 발성배전을 운영하고 있는 김세용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추후 제작될 유튜브 동영상 작업 예정 목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54 수변전 설비인데요. 154 수변전 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대략 한 45페이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한 4군데 정도의 154 변전소를 설치할 때 감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경험했던 154 지중선로, 그 다음 GIS, MTR, 그리고 각종 대관원부 절차 등에 대해서 45페이지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정 등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부터는 추후에 제작할 예정인 항목들인데요. 먼저 전력계통 해석용 프로그램인 SKM이나 이탭을 통해서 단락전류 계산, 안시 IEEE나 IC60909로 계산을 하거나 전력조류 계산, 발전기에서 발생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흐름을 계산해서 향후에 변압기 용량 검토라든가 케이블에 대한 전압 강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터 기동 시 전압 강화는 대용량 모터가 기동했을 때 모선의 전압 강화 또는 모터 터미널의 전압 강화를 고려해서 적정한 용량의 TR의 용량과 그다음 TR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락전류, 전력전류, 모터기동 시 전압 강화 이 세 가지 항목은 같이 검토를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아날로그나 디지털 보호 계정을 통해서 정정 계산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KC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2021년 1월 1일부로 변경이 되는데요. 그때 이제 1종, 2종, 3종, 특3종이 아닌 고압 이상의 설비에 대해서는 접촉전압, 보폭전압, 그 다음에 GPR 전위 상승, 허용 접촉전압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모닉 IEEE 519 기준에 의한 2014 기준에 의해서 고조파를 검토하거나 아크플래시 IEEE 1584, NFP 702 등에 대한 그 규격에서 아크플래시 등을 검토를 합니다. 안정도는 트랜지언트 스테빌리티라고 해서 위상각 안정도만 보게끔 되어 있고요. 전압 안정도나 인슐레이션 코디네이션이나 이런 것 같은 EMTP 등을 통해서 PSS/E를 통해서 과도현상 분석하는 부분들의 별도 용역 등이 또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호계정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호계정기는 제가 이제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라는 프랑스 외국계 회사에서 한 7년 정도, 만 7년 근무를 하면서 이제 세팜이나 마이콘 같은 보호계정기에 대한 기술 지원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메타도 기술 지원하고 커미셔닝도 하고 IC61850 현장 운용까지 통신 테스트까지 했었기 때문에 이제 기본 동작 원리 등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 전류형 계정기는 OCR이나 OCGR 계정기, 그다음 비율 차동 계정기라든가 아니면 전압형 계정기인 UVR, OVR, POR 계정기들, 그다음에 전력형 계정기인 SGR 등에 대한 기본 원리, 아날로그의 타입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보호 계정기의 동작 상황 등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수배 전반을 검수를 하면서 이제 검수 사례 등에 대해서도 발표를 드렸는데요. 이제 각각의 설비에 대해서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수배 전반에 들어가는 전력 설비는 LBS, ASS, 퓨즈, 그다음에 LA, SAM, COS, VCB, 그다음 PT, CT, GPT, 그다음 ZCT, 그다음 보호 계정기, 디지털 메타, 그다음 ACB, MCCB, ELB, EOCR, ELD, ELR 등의 이런 설비 등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카탈로그 및 관련 시험 성적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배 전반 단선도나 삼선도를 검토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스케매틱을 통해서 보호 계정기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그리고 현장 결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12월 1일부로 이직을 하다 보니까 이직하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업무인 이제 중공보험사 등을 통해서 현장에서 시험하는 항목들에 대해서도 기회가 되는 대로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접지저항이라든가 절연저항이라든가 권선저항이라든가 절연내력이라든가 차단기에 대한 코일 시험이라든가 접촉저항이라든가 이런 부분 진공도라든가
이런 시험하는 부분들, 그리고 보호계정기에 대한 최소 동작 시험이라든가, 뭐 200%, 300% 시험이라든가, 뭐 한시 순시라든가, 아니면 차단기 연동 시험이라든가, 이제 PT/CT 등에 대해서 이제 그 시험 성적서를 통해서 뭐 뱅가드나 아니면 오미크론 CPC100을 통한 이제 뭐 그 포화 여부 등을 검토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빨주노초 파남봉, 가시광선에 빨간색의 밖에 타 있는 적외선을 통해서 열을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16년도에 개정된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해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 적외선 열화상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의 그 보라색의 바깥에 있는 자외선 쪽을 통해서 뭐 코로나라든가 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케이블 같은 경우는 DC 내전압 시험을 하는데요. AC 시험 할 때 0.1Hz의 베리로 프리퀀시를 통해서 케이블 시험을 하게 되면 보다 정밀하게 안정성을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오사의 뭐 프리다나 아니면은 뭐 비올라 제품들을 통해서 케이블 VLF 시험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플루크 제품 등을 통해서 전력 품질 분석을 하는 내용들, 그리고 이제 램캐나 뭐 테크닉 같은 장비 등을 통해서 분방전을 측정하는 항목들에 대해서도 추후에 기회가 되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45페이지를 통해서 154 수변전 설비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예전에 이제 한전에서 나온 그 3, 4, 5kV 이하 변전소 건설공사 시 표준 시공 요령을 통해서요. 감리를 할 때 많은 부분을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계시는 벤더 등을 통해서 각종 제작사들에 대한 자료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비교 검토를 했습니다. 이제 발전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발전기를 통해서 SET, 스텝업 TR을 통해서 한전으로 송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해전력 같은 경우는 10에서 한 20MV 정도 UAT 변압기를 통해서 로드센터라든가 MCC 쪽에 부하 등을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파워블록 쪽, 그 다음 BOP 쪽, 그 다음에 뭐 쿨링타워 쪽, 이런 쪽에 이제 전원을 공급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는 좀 특이하게 이제 기동용 변압기를 통해서 이제 손해전력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은 이런 형태의 그 발전소 구성은 되어 있지는 않고요. 두 대의 이제 가스터빈과 한 대의 스팀 터빈으로 이루어져 있는 2대1 방식의 다축형 발전소거나 아니면 1대1로 해서 1축형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제가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회가 되면은 여기 SET 용량 사이징, 그 다음에 154 케이블 용량 사이징, 그 다음에 UAT 용량 사이징, 그 다음 각종 뭐 콘덴서 용량 사이징이라든가 그 발전소 수전 시에 대한 그 각종 뭐 전압 강화라든가 이런 케이스들 검토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보호 계정기에 대해서 이제 한전과 전력거래소와 이제 그 보호 방식 검토 협의했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4, 5가 아닌 이제 154 쪽에 이제 그 GIS 타입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공선로 같은 경우는 부싱이 바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부싱이 바깥에 나와 있는 타입은 가공선로 타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케이블은 지중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부싱이 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가스가 구획이 됩니다. 그래서 스페이서 부분은 노란색으로 색깔이 칠해져 있고요. 가스 구획도 상에서 가스가 어떻게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빨간색 부분 도체가 흐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노란색 부분은 절연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GCB 안에 보시면은 이게 그 공기 압축형이나 아니면 오일로 동작하는 걸로 해서 차단기를 동작시키는 메커니즘이 틀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변압기에 대한 구성 요소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기용 변압기 같은 경우는 모선에 설치가 되는데 보통 뭐 한 상 내지 두 상만 설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입반 쪽에는 보통 하나나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모선에는 이와 같이 세 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서 부분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이제 각각의 가스 구획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변류기 같은 경우는 다중 CTB를 이용해서 이제 그 쇼터미널에서 어떻게 그 결선하느냐에 따라서 CTB가 틀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통에서 사고가 발생됐을 때 이제 사고를 변류기에서 검출을 해가지고 이제 보호계정기에서 사고 유무를 판단합니다. 판단해서 그다음 차단기가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들이 일반적인 보호 방식의 구성 요소입니다.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보호계정기 제어전원을 공급하는 제어전원부 정도가 하나로 추가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필회기에 대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22.9kV 쪽에 전력용 콘덴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심야 경부하시나 무부하시에 이제 그 콘덴서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그 L을 강제적으로 투입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블로 리액터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23kV에는 30MV, 154kV에는 100MV, 345kV에는 300MV를 설치를 하는데요. 처음에 가게 되면 이제 블로 리액터인지 TR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블로 리액터는 부싱이 3개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TR은 부싱이 6개로 1, 2차가 있다는 것만 알고 계셔도 구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154 지중선로 부분은 이와 같이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신호수가 안내를 해가면서 도로를 이제 이와 같이 구착을 한 다음에 관로를 부설해서 대내 위를 모래로 하고 그 위에 보호판을 설치하고 흙을 설치하고 보호 시트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도로를 아스콘으로 포장하면서 이제 그 아스팔트화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그 지중선로에 대한 전반적인 감리 사례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도로 포장을 깨고 터파기를 한 다음에 흙막이 가시설을 해서 트러플을 설치하고 직접 매설을 하지 않고 관로를 포설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로를 안전하게 그 보호하기 위해서 트러플을 설치를 했습니다. 트러프 내에 ELP 파형관을 설치를 했는데 관로 내경이 200파이짜리다 보니까 30m에 한 번씩 ELP 관로가 연결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1999년도에 처음 한 4.5km 맨홀 9개 정도의 지중선로를 감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거푸지를 통해서 맨홀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겨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맨홀 설치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땅속에서 물이 좀 많이 나가지고 펌프질을 해가면서 양생을 시키는 부분들이 필요했었는데요. 지금 이와 같이 이제 PC 맨홀을 통해 가지고 그냥 그 배달만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현장에서 이렇게 조립을 한 다음에 강선으로 조이고 바깥에 2인부만 붙여주시면은 대략 하루 정도면은 이 부분이 완벽하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시공기간도 단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PC 맨홀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154 케이블 검수 사례입니다. 그래서 154kV 케이블에 대해서는 정기적 특성 시험, 구조 시험, 물성 시험 했던 자료들을 설명한 동영상이 있으니까 해당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54 접속제 검수 사례입니다. 마찬가지로 접속제 제작 공정과 내전화 시험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관련 자료 중에 그 사진들은 일부만 그리고 이제 자료들은 좀 흐릿하게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중 관로를 포설하고 도통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 케이블을 포설하기 전에 도통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3개의 업체를 통해서 각각 다른 도통시험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경험했던 자료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통시험을 하다가 압력이 많이 걸리는 구간에 대해서는 나중에 처음에 포설했을 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나중에 케이블 포설하기 전에는 도통시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관로를 다시 파헤치고 다시 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154 지중선로는 이와 같이 현장에서 케이블을 포설을 하고 난 뒤에 케이블을 업셋을 줍니다. 그래서 업셋을 줘서 잘라내고 방식층을 제거한 다음에 케이블이 드럼으로 감겨져서 왔기 때문에 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직선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케이블 접속을 하기 위해서 펜슬링을 하고요. 그 다음 도체를 압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테이핑을 칠하고 감고 그 다음 가류 작업을 하는데 이 가류 작업은 예전에 이제 90년대에 테이프 몰드 조인트 방식에 제가 이 TMJ는 그 감리를 해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현장에서 가류 작업을 했었는데 지금 PMJ 방식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가류 작업을 하지 않고 이런 프리 몰드 조인트를 바로 조립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류 작업 없이 일부 테이프만 감고 동박스를 조립한 다음에 에폭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크로스본드를 연계하고 그 케이블을 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제 설치하는 과정들을 이와 같이 중간중간에 동영상 및 사진으로 촬영을 해놨는데요. 제가 그 촬영한 동영상들은 이제 그 외부에 좀 배포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유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촬영한 사진들을 통해서 부분 스냅샷으로 해서 접속제 설치 과정 등에 대해서 추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154kV 케이블을 설치를 다 해놓고 접속까지 끝난 이후에 절연장을 측정하고 상황이는 시험한 다음에 방식층의 절연 내력 시험을 하고 1시간 동안 절연 내력 시험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 절차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GIS 설비입니다. GIS 설비에 대해서 부품 조립을 하고 본체 조립이 된 상태에서 총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공장에 검수를 가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했던 내용들을 설명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설치를 하고 나서 SAT 때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SAT에 대한 자료는 업로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GIS에 대해서 LCP 유관 검사를 하고 GIS 입회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내압 시험을 하고 외관 치수 검사를 하고 접촉장을 시험하고 이제 각종 시험을 했는데요. 이제 각각의 과정들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비공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간단한 FH 절차 등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시공 사례 등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된 사진들이 있으니까 해당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GIS가 도착한 이후에 충격 기록계를 점검한 다음에 양중을 해서 현장에서 설치를 하고 내부 청소를 한 다음에 진공을 통해서 조립을 한 이후에 상용주파 내전압 시험을 해서 마무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 및 외관 검사, 정기적 절연 시험을 했던 기계적 시험을 했던 절차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된 자료를 해당 링크를 통해서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변압기의 경우 이제 그 현장에서 FAT 했던 사례들, 그 다음에 SAT 할 때 설치 점검표에서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 이런 사례들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어떤 기계적인 장비가 설치가 되는지, 그래서 변압기 입회 검사 시에 오일을 채취해서 상가 분석하고 그 다음에 변압기 LCP 동작 시험을 하고 유명기에 대한 기계적인 동작 시험을 통하고 각종 FAT 권선 저항이라든가 탄델타라든가 온도 상승 시험이라든가 뭐 내압 시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 보고서 등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6600쪽에 대한 보고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격 기록계를 통해서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조립을 한 다음에 각종 현장 시험에서 절차에 의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변압기 FAT 때 검사한 내용과 SAT 때 검사한 내용들이 오차 범위 내에 들어오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압 시험을 한 이후에 오일을 여가해서 일부 역가압을 통해서 그 설비가 안정한지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가압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심조립 검사 등에도 참석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권선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철심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두 가지 경우를 통해서 나중에 반성 조립을 한 다음에 중심을 조립합니다. 그래서 중심 조립했던 그 자료는 지금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4kV TR에 대한 그 FAT 사례가 작성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제 자료들은 다 되어 있는데 보안 때문에 정리를 하기가 좀 힘들어서 이제 고압 쪽 UTR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UTL에 대한 공장검사 성적서를 통해서 각종 시험 등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한전기협회 변압기 설치 작업 절차서를 통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하셔가지고 추후에 현장에서 변압기를 설치할 때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벤다가 제출한 설치 점검표를 통해서 제대로 설치가 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사를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154 변압기 현장 시험을 할 때 어떤 시험들을 했는지, 그리고 FAT 때 공장검사에서 시험했던 항목과 현장 시험에 대한 데이터가 얼마가 차이 나는지를 비교 검토하였습니다. 한전, 전력기술협회, 안전공사 등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수행했던 사례 등에 대해서는 추후에 부분적으로 업로드가 되어 있고 일부는 지금 작성을 하고 있으므로 추후에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전에서는 업무 처리 절차도가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 해당 부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지사의 고객지원부에 가서 그 전기 사용 신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기 사용 신청에 관련된 서류들을 전력공급부나 배전운영부 쪽에서 이런 보호 방식이나 이런 계량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선과 부분에서 그 계량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요. 이제 그 발전 설비 같은 경우는 지사에서 검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전력거래소에서 발전기 병렬 운전 조작 합의라든가 뭐 유효 접지 검토라든가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기술협회에 감면 배치 확인서 제출해서 감면 배치 변경하는 절차 등에 대해서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공사계획 신고를 합니다. 공사계획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검사를 신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사용검사 부분에 대해서 토목 사용점검사라든가 전기 사용점검사라든가 발전 사용점검사 때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공사계획 신고뿐만이 아니라 공사계획 인가시 절차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산자부라든가 지자체 등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이런 사례들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전기기술협회 감면 배치 신고 사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비대면으로 해서 서류를 업로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감면 배치 신고서, 계획서, 예정공정표, 총괄 내역서 이런 계약서 등을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감면 배치가 완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감면 배치 업무에 관련된 서류들을 통해서 감리원이 몇 명이 배치가 되는지, 정액 가상 방식이라든가 정량 가상 방식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계획 신고 제출 서류입니다. 그래서 공사계획 신고서 등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2020년 9월부터는 건축사들이 진행하는 세움터의 각종 건축사, 그다음에 기계, 전기, 소방 이런 업체들이 공인인증서를 서류들을 제출하고 공인인증서 제출하듯이 안전공사도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9월부터 이와 같이 각종 서류들을 뭐 안전관리자 또는 설계사, 감리사, 공사업체가 이제 아이디로 등록을 해서 서류들을 업로드해서 진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안전관리자 쪽에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안전관리자가 아닌 사람이 진행을 했을 때는 안전관리자로 통보가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서류들 항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사계획 인가나 신고 사례입니다. 그래서 자가용, 그 다음에 발전에 관련된 사업용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계획 인가라든가 이런 업무를 수행을 했고요.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사업용 전기설비는 3000kW 이상에 대해서는 산자부, 3000kW 이하에 대해서는 지자체인데, 지자체 같은 경우도 좀 틀립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따라서 1000kW 이하는 시도지사가 아닌 읍면동으로 이제 신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2020년도 9월부터 공사계획 신고 접수 사례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전기안전공사 내 전기안전여기로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종 민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초창기에서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있으니까 아마 지금은 많이 변경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 이 업무를 하면서 어렵다 보니까 제가 했던 업무들은 정리하고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잊어먹지 않도록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경험사 진행 사례입니다. 그래서 사용경험사 때 이제 토목 사용경험사에 대한 서류, 그다음 전기 사용경험사에 대한 서류, 그리고 사용경험사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이제 어떻게 사용경험사 필증을 발급받는지 이런 것들도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사이트에서 어떻게 발급받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토목 사용경험사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놨는데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토목 사용경험사의 인원이 부족한 상태로 지금 많은 현장을 다니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수월하게 일정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협의를 하셔가지고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한 번에 지금 부분 합격이나 불합격 없이 그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하시면은 충분하게 수월하게 업무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안전공사 담당자들이 자세한 서류 안내를 진행을 해줘서 수월하게 사업용 전기 설비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사례입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사용경험사 시에 좀 더 수월하게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어떤 시험들이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결과 등이 나왔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고객과 전기공사 업체를 통해서 한전에 대관 업무를 인허가 절차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고객지원부에 전기 사용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업용 같은 경우는 성전용 전기설비 이용 신청 서류들 같은 경우를 같이 제출해서 전력공급부라든가 전력관리처 또 개통운영부 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 방식이라든가 선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관련 서류들을 제출을 하고 같이 협의를 하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 신청을 했던 사례들에 대한 내용들도 추후 기회가 되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진행했던 대관 업무들,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 절차 등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때 이와 같이 각각의 업무별로 기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4개월, 2개월, 1개월. 그래서 최대 7개월인데 여기서 이제 검토가 또 지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을 1년 전에 보통 154kV 이상은 전기 사용 신청을 하다 보니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각각의 지사, 그 다음에 전력관리처 이런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연결 구간들을 좀 더 수월하게 진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 병렬 운전 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서 이제 고객이 지사에 가서 고객지원부나 이제 전력공급부 쪽에 가서 이제 협의를 할 때 저희는 이제 전력관리처의 개통운영부에 가서 미리 지사 쪽에서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넘어올 건지, 또 이제 전력거래소 쪽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협의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관리처를 통해서만 이제 전력거래소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들에 대한 설비가 별로 없었을 때는 전력거래소에 직접 전화해서 이렇게 업무 협의를 하고 수월하게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부분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대관 업무상에 걸리는 시간적인 부분들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영업부서, 이제 고객지원부 쪽이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총무부서나 이런 것들이 고객지원부로 통합이 되면서 수요관리부서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업무 협의를 하시고, 이제 배전부서 쪽에 전력공급부라든가 내성과라든가 이제 변전운영부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부서들을 협의하시고, 전력관리처 쪽에서는 보통은 이제 보호 관련된 이제 쪽에 관해서 개통보호부라든가 개통운영부라든가 이런 쪽에 가서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력거래소 쪽도 이제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회원가입에 대한 업무 처리 절차, 그다음 발전기 등록에 대한 업무 처리 절차 등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통 병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발전설비 특성 자료를 제출하고, 보호 방식 검토를 의뢰하고, 보호장치 검토 의뢰를 한 다음에 주변 학기 탭 정정을 하고, 유효접지 검토를 의뢰하고, 이제 전력개통 안정성 검토를 의뢰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이제 발전기 무효전력 성능 자료 같은 경우를 제출해서 이제 발전기의 특성 시험 등을 지원을 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력량계 설치 시에 계량기 봉인에 관련된 부분들, 또 그리고 전력 거래에 관련된 각종 서류들을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가 이제 진행했던 업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첫 단계로 154 수변전 설비 부분에 대해서 진행했던 사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추후에 각종 이제 보호계전기 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각종 수배전 부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해 동안 업무했던 전력계통 해석용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준공 시험 등을 통해서 현장에서 시험하게 될 내용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공유를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그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신다면은 제가 앞으로 이런 동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유튜브 채널명 김세용 발성배전을 운영하고 있는 김세용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김세용.com 홈페이지에 가시면은요, 제가 발표했던 발표 자료 및 각종 자료들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해당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